70세 이상이 되셨다면 아마도 지금까지의 삶은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키우고 다른 사람을 돌보며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오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의 장으로 접어들면서 그 이름이 은퇴이든 제도약이든 혹은 단순히 나만의 시간이든 간에 삶의 방향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버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에 더 많은 것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고 비워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 믿음, 사회적 압박들을 놓아줄 때가 된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0세 이후에 고려해 볼 만한 내려놓아야 할 9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조언들은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기쁨과 평안, 그리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70대, 80대, 그 이상이신 많은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배워왔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끝에 다룰 마지막 항목은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완전히 다르게 시작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저를 응원해 주세요. 첫 번째,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소비는 멈추십시오. 70세 이후에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기쁨을 주지 않는 소비입니다. 이제는 소비에 대한 자율권을 충분히 갖게 되신 만큼 그 소비가 정말로 내 삶에 의미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습관적으로 또는 죄책감이나 의무감에서 무언가를 구매하곤 합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혹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말이지요.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소비 중에 진정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든 것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한 70대 초반의 여성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년 수백만 원을 옷, 선물, 할인된 전자제품 등에 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깜짝 방문했던 항공권이었습니다. 그 항공권은 약 945영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주말 동안 자매는 함께 웃고 울고 밤늦도록 추억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경험은 수많은 쇼핑보다 훨씬 더 깊은 감동으로 남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소비와 의미 있는 소비의 차이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돈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행일 수도 있고 손주들의 교육 지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친구들과의 주간 저녁 식사나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새로운 리클라이너 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면 그곳에 마음껏 쓰셔도 좋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부담을 주거나 의미 없이 반복되는 소비 혹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지출은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즐기실지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기쁨은 반드시 가격표가 붙은 것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값진 순간들이 오히려 가장 단순한 순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베란다에 앉아 대화하는 시간, 손편지를 쓰는 일, 휴대전화를 끄고 자연 속을 산책하는 것.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구매하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단순한 소음에 불과한가? 의도를 담아 소비하십시오. 마음을 담아 선택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덜 가지느냐,
더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느냐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에서 비롯된 저축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70세 이후에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저축 습관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축은 많은 분들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익힌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비 오는 날을 대비해서 은퇴 후를 위해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저축하라는 말을 우리는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은 분명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점에 이르면 특히 70세를 넘긴 이후에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저축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축의 본래 목적은 미래의 나를 위한 준비입니다. 나중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이지요. 하지만 여러분께 그 나중이 이미 도착해 있다면 어떨까요? 이미 충분히 준비해 놓으셨고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인 상황인데도 여전히 지출을 꺼려 하신다면 그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불안감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은퇴 계좌에 약 27억 원 이상 200만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계셨고 부채도 전혀 없었으며 집도 이미 모두 상환한 상태였습니다. 평생 쓰고도 남을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분께서 여행을 가자거나 캠핑카를 사자거나 심지어는 고급 식당에서 외식을 하자고 제안하실 때마다 그분은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 돈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게 된다면요? 만약 여러분이 기대한 나중이 오지 않는다면요? 이 질문은 그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히 울림을 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저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평생을 통해 쌓아온 삶과 준비를 신뢰할 때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허락을 내려주십시오. 여행을 떠나도 좋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아 선물을 해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데 돈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무모하게 혹은 경솔하게 소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죄책감 없이 두려움 없이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비와 의료비 등 기본적인 필요가 이미 충족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토록 오랫동안 모은 돈은 단지 비상시에 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연결을 위한 것이고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런 작은 전환을 제안드립니다. 혹시 돈이 모자라면 어쩌지? 라는 질문 대신 아직 누릴 수 있을 때 어떤 것에 내 돈을 쓰는 것이 가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언젠가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에 피어납니다. 만약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란에 숫자 2을 남기고 매일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세 번째, 건강을 소홀히 하는 습관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70세 이후에 내려놓아야 할 세 번째는 바로 건강을 소홀히 하는 습관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이기에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남은 수명의 길이로만 생각하시곤 합니다. 앞으로 15년, 25년 혹은 그 이상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한 상태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은행에 있더라도, 아무리 멋진 여행 계획이 있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은퇴 주택이 준비되어 있더라도 그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270억 원, 2천만 달러 상당의 재산이 있지만 매일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활력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반대로 1억 3,500만 원, 100만 달러 상당만 가지고 있어도 건강하고 활기차며 하루하루가 생동감 있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깊이 생각해보면 두 번째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은 여전히 첫 번째를 쫓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삶 전체를 바꾸거나 갑자기 엄격한 식단을 시작하거나 마라톤 선수가 되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걸어보는 것, 탄산음료 대신 물을 선택하는 것, 아침에 간단히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 혹은 연령대에 맞는 지역 커뮤니티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균형 감각, 에너지, 그리고 일상 속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기 위한 것도 아니며 젊음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뛰놀 수 있는 자유, 통증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자유, 아침에 피로감이 아닌 에너지로 눈을 뜨는 자유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차량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량이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점검과 관리, 그리고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부디 자신을 잘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병원 예약을 하시고 집 근처 블록을 한 바퀴 산책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는 단 한 끼라도 건강한 식사를 직접 준비해 보세요. 딱 한 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함과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시작 시점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네 번째, 삶의 경험을 미루는 일을 이제 멈추십시오. 70세 이후에 내려놓아야 할 네 번째는 바로 하고 싶었던 경험을 미루는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런 말을 해보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그 여행을 꼭 갈 거야. 내년쯤에는 그 기술을 배워봐야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그 모험을 시작해보지.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외면하기 쉬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라는 날은 달력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그 언젠가는 끝내 오지 않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래된 현대 스타렉스 캠핑카를 타고 한국 전국을 여행하는 것이 오랜 꿈이었습니다. 시간도 있었고 경제적인 여유도 충분히 있었지만 해마다 내년 여름에 하자 고 말하며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남편분께서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일이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두 분은 깊이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려왔던 것이 아닐까? 라고요. 그래서 결국 짐을 싸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했던 결정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요. 모든 날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드디어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이 가장 소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미루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행인가요? 배우고 싶었던 취미,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 혹은 오랫동안 쓰지 못한 한 통의 편지. 왜 지금이 아니어야 합니까? 은퇴 이후의 삶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만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해도 된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은 후에야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은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도 계획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루고 있는 그 뒤에는 종종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처음으로 나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올해는 기다리는 것을 내려놓는 해가 된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허락이 아닌 스스로의 허락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요. 5년 후가 아닌, 조건이 완벽할 때가 아닌, 바로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너무 나이가 많지 않으십니다. 절대 늦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나이라도 마법 같은 추억을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경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그저 여러분이 예스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5번째, 의미 없는 시간의 돈과의 거래는 이제 멈추십시오. 70세 이후에 내려놓아야 할 5번째는 바로 시간을 돈과 바꾸는 삶의 방식입니다. 단, 그 일이 여전히 여러분께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시간과 돈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 일하고 시간을 들여 근무하며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 방식이었지요. 때로는 힘들고 보람이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도 책임감으로 가족을 위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방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쌓아온 기반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생의 전혀 다른 장장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귀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이 일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멈추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하고 있는가? 이 일이 나에게 의미와 목적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바쁘게 만들고 있는 것뿐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나이가 70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은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여전히 즐거움을 주고 에너지를 북돋아주며 하루의 구조를 잡아주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해준다면 그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거나 혹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셨습니다. 62세가 되었을 무렵 많은 이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은퇴하실 건가요? 그분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이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을 때요. 그리고 그는 67세까지 계속 가르치셨고 어느 날 아침 마음속에서 조용히 느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는 미련이나 후회 없이 오히려 평온한 마음으로 교직에서 물러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모습도 자주 봅니다. 오랜 시간 일해오신 분들 중에는 자신이 맡은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지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받아본 적이 없어 속도를 늦추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돈은 언제든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월급도 사라진 시간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전히 여러분께 기쁨과 자부심을 준다면 그 일을 계속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 일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은 시간을 돈과 바꾸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을
의미와 바꾸실 차례입니다. 여섯 번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70세 이후에 내려놓아야 할 여섯 번째는 바로 타인의 시선을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대부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충직한 직원으로서의 역할, 믿음직한 친구로서의 책임감에 따라 살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규칙을 따랐고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저는 예전에 70대 중반의 여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림을 무척 사랑하셨고 평생 한 번쯤은 회화 수업을 듣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망설이셨습니다. 혹시 내가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이 나이에 그림을 배우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을까요? 그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설령 누가 뭐라 한들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결국 그분은 수업에 등록하셨고 그 결정은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유명한 화가가 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누구의 허락도 없이 오직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셨던 그 순간이 그 어떤 성과보다 소중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바로 주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고 싶으신가요? 입으십시오. 혼자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가요? 가십시오. 가족 모임이 오히려 지치게 만든다면 정중히 거절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무례하거나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답게 후회 없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주의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 웨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후회했던 것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이들이 남긴 후회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닌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의 무게를 곱씹어 보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결국 내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러니 오늘 그 무게를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시고 좋아하는 일을 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세상 앞에 내보이십시오. 담백하게, 정직하게, 아름답게 세상에는 단 하나뿐인 당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앞에 당당히 나서는 데에는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만약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저를 응원해 주세요. 일곱 번째, 부정적인 뉴스에 몰두하는 습관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70세 이후에 내려놓아야 할 일곱 번째는 세상의 어두운 소식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습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소 의외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결코 현실을 외면하자거나 세상 일에 무관심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아는 것은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중요하고 깨어있는 삶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와 정보에 감정적으로 사로잡힌 상태는 엄연히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몇 시간씩 뉴스를 시청하고 계시다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온통 무너져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방송 채널이 무엇이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정보의 홍수는 스트레스와 불안, 두려움을 점점 키웁니다. 몸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흐리게 만들며 평온함을 서서히 앗아갑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밤마다 3시간씩 뉴스 채널을 시청한 뒤 삶이 더 나아졌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루 종일 뉴스에 노출되는 것을 끊고 나서
정신 건강이 나아졌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더 밝은 기운을 느꼈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뉴스의 대부분은 정보 전달보다는 관심 끌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사람의 관심을 붙잡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내가 가진 소중한 주의력, 에너지를 정말 이곳에 계속 쏟고 싶은가? 70세 이후에는 이런 사실을 더 뚜렷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나의 관심이야말로 가장 귀한 자원이라는 것. 그리고 그 관심을 어디에 쏟을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부서진 것에 집중할 수도 있고 여전히 아름다운 것에 눈길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아직도 누군가는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음악이 있고, 웃음이 있고, 배움이 있고, 성장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연결되되 그것이 여러분의 평화를 해치게 두지 마십시오.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을 조절하시고 필요할 땐 과감히 TV를 끄셔도 됩니다. 기분을 북돋는 이야기들을 선택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지성을 존중하는 매체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뉴스를 보고 난 후 나는 무언가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내 삶이 나아졌는가? 아니면 그냥 무력함만 더해졌는가? 지금까지 살아오신 수많은 세월 동안 두려움 속에 머무르기엔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은 평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쓸 권리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잠시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마음이 허락한다면 그 답을 다른 분들과 댓글로 나누어 보시겠습니까? 때로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가치, 지혜 또는 가능성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면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주세요. 친구, 형제자매, 배우자 혹은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이 여정은 더 많이, 더 깊이 나답게 살아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적과 연결,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절대 늦은 때란 없다는 진실을 세상에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